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면역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의철입니다. 오늘은 이 좀 더 실생활, 뭔가 복잡한 우리 인간 삶 속에 있는 면역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요. 변이 바이러스와 항체, 그리고 또 그 백신. 제목만 들으시면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얘기를 할 건데요. 실제적으로 오늘 얘기를 다 들으시면 요즘에 무슨 이과 백신이 나온다는데 그걸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조금은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델타가 나왔다가 오미크론이 나왔다가 요즘에는 또 오미크론 안에서도 뭐 BA5가 나왔다가 계속 뭔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변이 바이러스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독감 같은 경우도 그 바이러스가 이제 몇 년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또 계속 맞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이러스가 자꾸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그에 따라서 뭐 백신이 바뀌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면역학자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재미있는 현상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그림 같기도 한데요. 이 중화항체라는 게 어떻게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 됩니다. 보시면 거기 이제 바이러스들이 보이죠. 바이러스들이 아무리 내 몸 안으로 들어왔어도 기도 같은 데로 들어왔어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바이러스 감염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신을 맞아가지고 좋은 중화항체가 생성이 돼 있으면 중화항체는 바이러스를 붙잡고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화항체가 있으면은 이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고 좀 더 미시적으로는 세포가 바이러스 감염에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좋은 중화항체를 우리 몸에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이 되겠는데요. 한번 여기 보시는 그림을 보실까요? 여기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뭐 A 바이러스의 뭐 감염 또는 백신이 이루어졌다 한다면은 A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잘 생깁니다. 그 파란색 선으로 그려져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면역학의 거의 일장에 나오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가 또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거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거나 백신을 맞았다? 그러면 또 이번에는 이제 A가 아니고 B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또 잘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면역학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특이성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A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A에 대한 항체가 B라는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B라는 항체가 이제 생긴다는 것이 가장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A 바이러스하고 B 바이러스가 아주 그냥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일 땐 이것이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의 상황처럼 이 A와 B가 굉장히 가까운데 약간 다르다. 그러면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다음 그래프에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A 바이러스 감염 또는 백신을 맞았죠? A에 대한 항체가 생겨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지금 제가 A-라고 해놨어요. 유사하지만 다른 것. 이게 변이주가 되겠죠. 이 변이주에 감염이 되거나 또 백신을 맞으면은요. 아까 전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되려면은 이제 A에 대한 건 나오지 말고 A-에 대한 그 변이주에 대한 항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 보면 어떠십니까? 그 A-라고 된 변이주에 대한 항체는 잘 안 생깁니다.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오히려 먼저 있던 A, 그 파란색만 더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아까 이 두 번째 바이러스가 아예 첫 번째 바이러스랑 전혀 다를 땐 일어나지 않는데 굉장히 유사하지만 조금 다를 때 독감 바이러스의 변이주 때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코로나19에서는 아직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이미 최근에 알려진 것이 아니고요. 1960년대 이럴 때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중요한 시절이 아니었고 독감이 중요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독감 백신을 먼저 A라는 독감 백신에 대해서 맞았는데 이번에는 A-라는 다른 독감 백신을 맞으면 이번 A-에 대한 항체가 잘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두 번째 백신에 대한 항체는 잘 안 생기고 작년에 맞은 그 백신에 대한 항체만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번에 맞은 백신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좀 예기치 않은 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리 A가 A-랑 비슷하지만 상식적으로 A-가 더 생기고 A는 좀 덜 생기는 게 그럴듯한 설명 같은데 왜 거꾸로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 면역학에 좀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 항체를 내는 게 B세포가 내거든요. 근데 B세포도 A에 대한 B세포가 따로 있고
A에 대한 비세포가 따로 있을 수 있는데 A- 백신을 맞았을 때요. 오히려 이제 A에 대한 비세포만 자극하는 게 아니고 항원이 워낙 유사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교차 반응, 크로스 리액티비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있던 A에 대한 비세포도 이제 자극을 합니다. 그런데 A에 대한 비세포는 원래 메모리 기억 상태로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쉽게 흥분을 하고요. A에 대한 비세포는 아직 한 번도 상대를 안 만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뭐 나이브 비세포, 처녀 비세포라고 하는데 느리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결합하는 거는 좀 느슨하게 결합하는 거가 더 빨리 반응을 해가지고 더 이 항체 생성을 좀 더 지배해버리는 그런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60년대 이럴 때 이 현상을 처음 발견한 분은요, 이 현상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학술적 용어를 붙였습니다. 이 용어가 한국말로는 항원성 원죄입니다. 영어로는요, 오리지널 안티제닉 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죄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뭐 이게 이제 원죄라는 개념이고 이게 영어로 오리지널 신인데요. 아마 이거를 처음 이 명명한 과학자는 이 원죄라는 개념을 뭔가 어떤 과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가 구속되는 뭔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죄의 현상이 이 항원 항체 반응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항원성 원죄, 오리지널 안티제닉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분야가 좀 재미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2009년에 신종플루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먼 과거는 아니니까요. 이때 저희 연구실에서요, 그때 한국적 상황을 이용해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는 면역학을 연구하더라도 세포나 분자단에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이때는 좀 이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 좀 관심을 가지고서는 좀 더 거시적인 연구를 했었어요. 지금 여기 좀 논문 제목도 보여드리는데요. 다시 그 당시를 잘 기억해 본다면은 2009년도에 봄 이럴 때부터도 막 이제 미국 이런 데서는 신종 독감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엔 뭐 스와인 플루 막 돼지 독감이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것이 들어왔고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약간 참 공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아직 이거에 대한 백신이 개발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유행하던 독감에 대한 백신은 많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보호 방어력을 주지 못한다는 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월쯤에요. 말하자면 약간 심리적인 거였죠. 아직 신종플루에 대한 백신이 개발이 안 됐는데 이전 거가 사실 예방력을 줄 수 없다는 게 알려졌는데도 그거를 맞은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2달 후에 신종플루 백신이 한 12월쯤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2달 전에는 그 전 독감 주에 대한 백신을 맞고요. 이제 그로부터 2달 후에 신종플루에 대한 새로운 백신을 또 맞은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항원성 원죄를 연구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요. 이번에 신종플루 백신을 맞았는데 12월 달에 2달 전에 그 이전 독감주에 대한 백신을 맞고 이번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사람을 나눠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항원성 원죄 그 그래프를 상상해 보신다면 아마 어떤 게 예상이 됐을까요? 아마 2달 전에 그 옛날 독감 백신을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그런 학생들은 아마 신종플루에 대한 백신 항체가 적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거시적인 면에서 이 옛날에 밝혀졌던 항원성 원죄 현상이 이런 신종플루 2009년도에 있는 거지 라는 거를 저희가 이것을 깊게 파는 저희 연구팀이 아니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론을 검증하기 좋은 하나의 그런 상황인데 한번 해보자, 재밌게 연구를 해보자 해서 그때 냈던 결과를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항원성 원죄에 대해서는 그 외에 좀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19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최근에 나온 백신은요. 이가 백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전까지 맞던 코로나19 백신은 그냥 우한주, 맨 처음에 나왔던 우한주 기반으로 만든 백신인데 요즘에 새로 나온 백신들은 왜 이가 백신이냐면요. 우한주 반, 오미크론주 반, 반반 섞은 그래서 이가입니다. 2개를 섞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가 백신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미크론 성분이 스파이크 성분이 이 백신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항원성 원죄 현상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이 오미크론이 들어있는 이가 백신을 맞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전에
백신을 2차나 3차 접종까지 한 다음에 이번 이가 백신을 맞으면 아마 오미크론에 대한 거는 잘 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런 것들 한 두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 용어 좀 바뀌고 있어요. 항원성 원제가 굉장히 오래된 학술 용어인데 아마 이게 좀 약간 아까도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의미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영어로는 immune imprinting,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면역 각인, 뭐 이렇게도 이제 비슷한 현상을 이제 서술하기도 합니다. 또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그림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고 오미크론 감염을 겪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감염이 된 적도 없고 백신도 안 맞았어요. 이 코로나 이 와중에. 그런데 이 사람한테 처음으로 들어온 게 오미크론 변이준 거죠. 이럴 때 이 중앙체가 어떻게 되는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이 그림 당연할 것 같아요. 우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다 경험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오미크론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만 유독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백신을 2차 내지 3차까지 맞았습니다. 이 백신은 우한주 기반으로 만든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오미크론 돌파 감염을 겪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면 여기서 항원성 원제 현상, 다시 말하면 면역 각인 현상이 보입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가장 최근에 겪은 건 오미크론이거든요. 그럼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가 제일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오미크론 돌파 감염을 겪은 다음에도 우한,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대한 것만 높아지고요. 오미크론도 높긴 높은데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복잡한 변이주와 항원성 원제 현상, 면역 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숨겨진 봐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얘기를 잘못 들으시면은 그러면은 이 지금 유행하는 오미크론이니까 백신을 과거에 맞은 게 더 안 좋다는 얘기네 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 그림과 이전 그림을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상대성으로 보면은 뭐 오미크론이 1등이냐 아니면 뭐 몇 등이냐를 본다면은 백신을 맞지 않고 오미크론 감염을 겪은 사람이 오미크론 반응이 좋은 것 같지만 이 키의 높이를 비교하면은요. 어쨌든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의 역가는 백신을 맞고 오미크론 돌파 감염을 겪은 사람들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을 겪는다 하더라도 감염을 백신을 맞고 오미크론 돌파 감염을 겪는 것이 더 유리했다 결과적으로.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다만 보여드리는 거는 이 면역 각인 효과. 오히려 오미크론에 걸리더라도 딴 거에 대한 부스팅 효과가 더 막 세지고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건 오히려 더 1등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재밌게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출시된 이가 백신을 맞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것과 관련 있는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가 백신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한과 오미크론이 반반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도 이 항원성 원제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가 백신을 맞아도요. 오미크론에 대한 거 올라가는 거 못지않게 우한에 대해서 또 올라갑니다. 물론 이건 또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도 그런 현상이 좀 보입니다. 보이긴 하는데 그럼 이걸 항원성 원제 현상이 뭔가 좀 불리한 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맞지 말아야 되나?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방어해야 할 게 오미크론이라면은 이 오미크론에 대한 거를 올리는 거는 그나마라도 그것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이슈는 백신이 뭐 2가건 몇 가건 간에 백신을 지금 3차까지는 맞은 다음에 4차냐 5차냐 계속 맞는 거에 대한 약간의 주저함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이렇게 동일한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맞는 거에 대한 어떤 면역학적인 어떤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은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결론을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가 백신이 나오고 하는 와중에 좀 더 이러한 백신을 좀 먼저 선제적으로 맞으셔야 될 분들은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좀 더 고령자분들일수록 좀 더 선제적으로 맞으셔야 되고요.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는 좀 더 뭐 지켜봐도 되겠다. 이 정도를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